안녕하세요, 루미입니다. 제가 처음 입사해서 받은 월급이 250만 원이었거든요. 그 월급으로 월급 외에 다른 수익 없이 내 집 마련을 하고 현재 총 자본 8억대를 만들게 된 가장 핵심인 노하우, 통장 쪼개기와 풍차 돌리기 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쓰던 엑셀을 활용해서 샘플을 아래에 올려드렸어요. 엑셀 활용하시는 방법도 뒤에 설명드릴게요. 이 내용은 신사임당님 채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날 너무 긴장을 해서 말을 너무 어버버버 해가지고 이번 영상으로 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어떻게 초봉이 250이었는데 현재 자본금이 8억대일 수 있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더 많이 버는 것보다 번 거를 잘 굴리는 거예요. 저보다 많이 버시는 분들 널리고 널렸지만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거에만 너무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돈은 벌수록 더 많은 시간을 뺏길 수밖에 없잖아요. 오히려 돈이 새어나가는 것을 잘 막고 가진 것을 지켜야지 내가 너무 돈만 버느라 내 삶을 다 낭비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사람들이 돈을 벌면 야, 돈 벌잖아, 써,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런데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은 한정되어 있고 돈을 쓰는 기간은 평생입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 100세 인생 시대인데 회사 평생 다닐 수 없잖아요. 정말 오래 잘 버티면 50대까지 다닐 수 있겠죠? 그 뒤는? 60대 이후부터는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요? 그때 가서 불편한 것보다 지금 사고 싶은 거 조금 참고 지금 모으는 재미를 느끼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거나 프리랜서를 하더라도 자본금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런 자본금들 지금 모아두셔야죠. 저는 이런 방법을 처음 시작하셔야 다음 단계인 내 집 마련으로 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엑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1번은 풍차 돌리기 12개월 적금의 샘플로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하늘색 부분만 직접 입력하시면 되고요. 회색은 자동으로 입력이 돼서 매월 얼마가 빠져나갈지 보여드리는 거고, 노란색은 만기가 도래했을 때 돌려받는 돈을 표기해 두었습니다. 단 이 노란색은 이자를 제외한 원금만을 표기해 두었습니다. 이자가 매번 좀 달라지다 보니 돈의 흐름 자체만 보는 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풍차 돌리기를 계획하실 때는 내가 한 달에 얼마를 적금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시고 그거를 12개월로 나누셔서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매월 금액을 다르게 해도 되는데 동일하게 해두는 게 아무래도 더 기억하기에 관리하기에 편리합니다. 저는 쉽게 한 달에 10만 원씩 새로운 적금을 만들어서 한 달에 120만 원을 적금하는 사례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풍차 돌리기를 처음 시작하는 1개월 차라면 처음에 적금 1번 10만 원으로 개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적금 1은 1년이 지난 뒤에 내가 여행을 가고자 모으는 돈이다 라는 목적이 있다면 여기 적금 1 목적에 여행 경비라고 써두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매달 10만 원씩 내고 1년이 지난 13개월 차에 120만 원을 돌려받는 모양이죠. 적금 2의 경우에는 두 번째 달에 10만 원짜리 적금을 하나 더 개설을 하는 겁니다. 적금을 12개월 낸 뒤 120만 원을 돌려받는 방식이죠. 한 번에 120만 원짜리 적금을 들어두면 갑자기 돈이 필요해졌을 때 그 적금을 전체로 깨야 되다 보니까 가입하기에도 진입장벽이 좀 있고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죠. 그리고 깼을 때 아유 적금 들어봤자 소용없어 라고 말하게 되고 적금을 깨게 되면 또 쉽게 쓰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10만 원짜리 12개로 나누어 두면 돈이 갑자기 필요할 때 일부만 찾아도 되는 유동성이 낮아지는 측면이 있고요. 1년이 지났을 때는 매달 만기가 도래하니까 돈이 필요할 때 자유롭게 사용하기에도 좋습니다. 지금 모아둔 걸로 내년에는 나의 소득이 더 늘어난다 라는 개념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하늘색의 목적을 다 입력해 두시고 금액 입력하시면 이 표로 싹 그려지니까 아, 내가 이번 달에는 10만 원이지만 점점 적금을 해서 나는 내년에는 매달 만기를 도래하는 매달 내 소득을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어 라는 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적금이 별로 없는 첫 달의 경우에는 10만 원만 적금하고 나머지 다 쓰자, 이게 절대 아니라 10만 원 외에 나머지 여유자금은 예금에 넣어서
묶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자유입출금 통장에 넣어두다 보면 쉽게 쓰게 되잖아요. 예금도 넣어두면 이걸 잘 묶어뒀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엑셀표를 보시면 이게 계단식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월급 관리를 표로 정리해서 통장 쪼개기의 대상을 정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여기에서도 하늘색 부분만 입력하시면 되고요. 적금은 이미 기존 위에 작성하신 거를 다 끌고 오게끔 제가 수식을 걸어놨고 수입이 월소득이 내가 얼마인지 입력하시고요. 지출 부분에 카테고리별로 한 달에 대략 얼마 정도 쓰는지를 입력하셔야 돼요. 이 작업을 하시려면 최근 3달의 수입과 지출 내용을 정리해서 작성을 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번 딱 날 잡아서 카드 내역 엑셀 쫙 정리하시고 카드에는 그냥 쿠팡, 네이버 이런 식으로 찍히잖아요. 그게 구체적으로 내가 먹을 걸 산 건지 옷을 산 건지 이런 카테고리들을 세분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 식비가 얼마인지 간식비는 얼마를 들었는지 옷이나 패션에 얼마를 들였는지 한 달에 어느 정도 쓰는구나 라는 현황을 정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진단을 하신 뒤에 최소 월 10만 원 이상을 사용하는 카테고리이면서 매월 사용 금액의 편차, 즉 어떤 달은 많이 쓰고 어떤 달은 적게 쓰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거나 혹은 이 항목은 좀 지출을 통제하고 싶다, 줄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별도로 관리하자라는 결심을 세우시고 통장 쪼개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샘플에 보여드린 거에서는 옷이나 패션 이쪽에 지출이 큰 편이죠. 그럴 때는 패션 통장 따로 만들어서 주로 거래하시는 그 통장에 추가 통장 개설하는 거는 매우 쉽거든요. 그냥 버튼 한 번만 클릭하면 됩니다. 그렇게 추가로 자유입출금 통장을 개설하셔서 매월 30만 원씩을 자동이체를 걸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옷이나 패션 관련된 소비를 할 때는 월급관리 통장에서 그냥 빼서 쓰는 게 아니라 이 패션 통장에서만 꺼내서 쓰게끔 제한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30만 원 이내에서만 소비를 하겠다라는 굉장히 강한 관리를 하게 해주는 거죠. 이게 번거로워 보일 수 있는데 관리를 해보시면 자기의 씀씀이 통제하는데 이거만한 게 없습니다. 사실 동일한 통장에서 빼서 그냥 자유롭게 쓰다 보면 내가 뭐 패션에 얼마를 썼는지 그런 거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아예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가 되면 아, 내가 이번 달에 옷에 얼마를 썼구나 라는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샘플에서 보시면 친구들과 만나는 게 10만 원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특히 또 관리하기가 힘들죠. 훅 늘어나는 달도 있고 별로 없는 달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것도 따로 통장 쪼개기 하셔서 별도의 통장에 자동이체로 한 달에 10만 원씩 자동이체를 걸어 두어서 어떤 달 많이 쓰고 어떤 달 적게 쓰더라도 한 달 평균 10만 원만큼은 맞추자라고 아예 버짓 예산을 정해두는 거죠. 반면에 나머지 지출들은 월급 통장에서 자유롭게 빼서 쓰면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특정 항목의 지출이 커지는 경우에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실 때는 해당 항목도 통장 쪼개기로 월 금액을 관리하시면 씀씀이를 조절하시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출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수입에서 적금을 뺀 나머지 중에서만 지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지출이 통제가 됩니다. 보통 그냥 수입에서 지출을 먼저 뺀 다음에 적금을 넣잖아요. 그 구조가 아니라 아예 내가 번 돈에서 나는 적금, 이 나의 노후를 대비하고 퇴사 후를 대비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1순위의 자동이체를 걸어두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수입에서 여유자금이 일부 있잖아요. 이 샘플에서는 10만 9천 원. 이 돈을 아예 비상용 통장으로 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냥 아예 하나의 월급 통장에 있으면 나 잔액 좀 있네, 여유 좀 있네 라는 생각에 그냥 지출을 하게 되는데 아예 비상용 통장은 비상시에만 쓰는 거야 라는 인식을 가지고 필요할 때만 빼서 쓸 수 있게 씀씀이 통제하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거 보시고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할까 말까 싶으시면 정말 딱 3개월만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보세요. 씀씀이 많이 통제가 됩니다. 내가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 사실 관리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 한번 하고 나면 싹 정리가 되고 씀씀이 자체가 줄어들어요. 저도 초반에는 이렇게 좀 관리를 했는데 이제는 아예 몸에 배어서 굳이 이렇게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소득에 비해서 매우 지출이 적은 편이에요.
때문이고 그 덕분에 저는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던 거고 그 덕분에 자산을 늘리고 자본의 규모를 키울 수 있던 거예요. 씀씀이가 이미 커지신 분들은 그걸 줄이기가 힘들잖아요.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모으기 위해서는 역으로 얼마를 써야 해. 이 얼마의 소비를 맞추기 위해서는 줄여야 하는 가장 우선순위는 뭐 맥주야 이런 식의 구체적인 항목까지 정리를 하고 나면 다음 달부터 좀 소비 패턴을 돈 관리를 더 건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씀씀이 통제만 되면 굳이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본인이 씀씀이 통제를 못하겠다, 좀 습관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할 때 마치 다이어트 확 했다가 나중에는 유지하는 것처럼 잠깐 기간 동안에만 통장 쪼개기 해보자 라고 생각해보세요. 다이어트는 유지하는 게 더 힘들다는 말도 있지만 돈 관리는 초반 몇 개월만 바짝 해두면 이거 습관으로 만드는 거는 더 쉽습니다. 그리고 풍차 돌리기는 적금 넣어두면 급할 때 못 빼서 쓰잖아요 라는 변명을 없애줘요. 차단을 하는 거죠. 급한 돈이 필요할 때는 만기가 얼마 안 남았다면 해지하는 것보다 적금이나 예금을 담보로 한 대출도 있고, 저도 담보대출을 활용을 했었고 단기간 빌리는 거에서는 충분히 활용할 만 하더라고요. 풍차 돌리기를 하면서 계속 모아가는 재미를 느끼면 이게 내가 소비해서 느끼는 잠깐의 재미보다 돈을 모으는 재미가 훨씬 더 크구나 라는 체감을 할 수 있게 돼요. 설명만 들어서는 우리가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샘플 한번 먹어보면 이거 사고 싶은 것처럼 돈 모으는 재미, 그 샘플을 여러분이 직접 느껴보셨으면 하는 거예요. 저도 이거를 한 덕분에 돈이 쌓이다 보니까 이걸로 이제 전세 상승분을 메꾸기도 했고 집을 샀고 집값이 오르니까 다음 집으로 이사를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레벨들에 접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큰 돈을 만지고 싶다면 작은 돈부터 관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거 해봐야지 나중에 건물주 되셨을 때 건물 관리도 할 줄 알게 될 거 아니에요. 엑셀 참고하셔서 내년도 이 무렵에는 매월 만기가 도래하잖아. 이렇게 모았네 라는 재미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뭐든 해봐야 좋은 질문이 나오잖아요. 내가 학교에 가보지도 않고 학교 생활은 어때요? 학교에 다니면 뭐가 좋나요? 이것만 물어보는 거랑 학교에 직접 다니면서 그 고충을 겪어보고 더 다음 단계의 질문을 하는 건 완전 다른 내용이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